화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혜천입니다. 개인적으로 후보자께서 쌓아오신 학문적 성취나 재판 경력 그리고 사법, 행정 경험 등에 비춰볼 때 대단히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그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영할 만한 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후보자에 대한 생각은 저는 전에 광주에 계실 때 광주일보에 쭉 연재를 해서 책으로 출간한 지산통신, 이게 도리어 청문회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내밀한 속사정이나 고백들이 많이 있어서 잘 읽어봤습니다. 이를테면 불씨라는 책을 보고 썼던 소감에는 진정한 개혁은 사랑이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거사 청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빌리 브란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과거에 대한 치열한 반성,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우는 겸손함. 그래서 저는 과거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빌리 브란트를 좋아하고 빌리 브란트를 좋아하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 신뢰 부분, 법원이 지금 불신받고 있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적어주신 것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4년 7월 12일에 쓰신 글인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해서 국민의 점수를 따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원을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예. 법관들이나 법원 직원들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조금 별다른 특권 의식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그런 의식이 있어서 스스로 청렴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옳다,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뭐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점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 대법관으로 계시는 동안 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 실천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언론들이 후보자로 선정이 되니까 뭐 어느 한 사람도 이견이 없이 후보자는 보수다 이렇게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의 판결 태도가 보수적이었다고 자평하십니까? 저는 뭐 보수, 진보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 저는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부 기준들이 지나치게 북한에 대한 시각 그리고 국가보안법만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그런 편향된 시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뭐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서도 역시 뭐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은 보수가 되고 북한 인권을 거론하지 않으면 진보가 되는 그런 부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피고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무죄 판결문을 쭉 입수해서 봤습니다. 거의 이 정도나 될 정도로 법관으로서는 무죄 판결을 거의 많이 내린 그런 정도였는데 사기나 절도나 방화나 각종 특가범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의 법칙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해 왔다는 데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점 동의하시죠? 네. 다만 부모를 살해했던 박한상 피고인 사건, 모녀 토막 살해 사건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방산업체의 쟁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15억 배상 판결 내리신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노회투사 사건이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국가기밀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또 일견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보수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 개개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 거지 그게 내가 보수 쪽이니까 진보 쪽이니까 그 결론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에 맞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결에 그것만 보고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적절할 만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곽윤직 교수님을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곽 교수님 존경합니다만 곽 교수님 책 많이 돕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윤직 교수님은 이렇습니다.
민법의 최고 원리로 사적 자치보다는 공공복리를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후보자도 사적 자치보다는 공공복리나 제3자 보호나 거래 안전이 우리 민법 사적 거래에서 최고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도리어 아까 중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외국을 기준으로 볼 때 사적 자치를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외국 기준으로 볼 때는 네. 공공복리나 공공이익을 중요시 생각하면 이건 도리어 진보적 네. 가치로 평가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차라리 중도라고 설명하신 게 저는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네.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병렬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보수와 진보 관점에서 저는 묻겠습니다. 대학 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숭실대 학칙에 대해서 지금 판결을 내리신 적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판결문 중에. 학칙이나 시험 요강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입학과 동시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논리 구조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학생이 예.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포괄적으로 뭐 승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체포를 이수하겠다고. 예. 저는 이를테면 보수와 진보 기준 중에 보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최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 동등한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대학이 뭐 숭실대는 기독교 학교니까 다 알 것 아니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제대로 된 일종의 계약조차도 없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자칫 개인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고 헌법상 정한 기본권, 종교의 자유도 중요한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른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